1965년 6월 20일 베트남전의 공중전이 시작될 무렵 프로펠러기인 A1 스카이레이더 4대가 미드웨이 항모를 이륙하여 적지 상공을 비행하고 있었다. 이들의 임무는 구조 지원이었다. There was an Air Force pilot who was down in far northwest North Vietnam, and they really wanted to make an effort to get him out. 이들의 임무는 공중전이 아니었다. 이들의 임무는 강력한 20mm 기관포로 적 지상군을 물리치는 것이었다. 하지만 곧 역사적인 결투가 벌어질 거란 사실은 알지 못했다. 바로 베트남전 최초의 공대공 기관포 격추 공중전이었다. 클린턴 존슨 대위는 선두편대 3호기를 몰고 있었다. 당시엔 통신 장비가 망가져 있었기 때문에 편대장인 에드 그레이트 하우스와 교신을 할 수 없었다. 목표 지점을 몇 킬로미터 앞두고 선두 분대가 갑자기 기체를 돌리며 강화하기 시작했다. 존슨도 이들을 쫓아 강화했다.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친 것이다. I noticed we're getting steeper and steeper, and we were reversing course. And I thought, well, we're not anywhere near the pilot yet. I wonder what's going on. 존슨은 정글을 살펴보며 대공포를 찾아보았다. I always had a policy: if the nose was pointing at the ground, the guns were armed. So I armed all my weaponry. 갑자기 환한 노란색 빛이 조종석 밖으로 지나갔다. I saw one go by, and I thought, that looks like a SAM, but it's going up to down, and SAMs go down to up. Then I saw another missile go by, and it hit the ground in front of Ed Greathouse, and we're down pretty low by now. 북베트남군의 미그 17 2대가 스카이레이더 위로 날아온 것이다. 적 군대의 장기는 존슨을 따라왔다. Shortly thereafter, I looked in my mirror, and there was a guy firing at me. 미그는 37mm와 23mm 기관포로 위협적인 사격을 시작했다. I could see the two different sizes of tracers going by. The 37s, when they're burning, they're about the size of a tennis ball going by. That's what they look like. The other ones look like fiery golf balls. 존슨은 완벽한 열세의 조건에서 적에게 매복을 당했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상황이었다. 더글라스사의 A1 스카이레이더는 2차 대전 말 급강하 폭격기로 개발되었으며 다양한 용도의 기종이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용되었다. 스카이레이더의 피스톤 엔진은 제트기보다 연료 효율이 뛰어났다. 한 번 출격으로 목표 지점 상공을 몇 시간씩 머물 수 있었기 때문에 대지 공격과 구조작전의 이상적인 기종이었다. 하지만 낮고 느린 비행으로 대공사격의 피해를 입기 쉬웠다. The jet guys gave us a lot of grief, being old prop pilots, and that made us more aggressive, I think. We were just a tiny bit wilder. 스카이레이더의 가장 큰 장점은 기관포였다. 이 기종엔 M3 20mm 기관포 4문이 탑재되어 있었다. 기관포 1문에서는 127g 탄이 초당 12발 발사된다. 총 4문에서 3초간의 발사로 약 150발의 고폭탄이 목표에 쏟아진다. 하지만 스카이레이더의 기관포는 대지 공격을 위해 제작된 것으로 선도 계산 조준기를 갖추지 않은 상태였다. 스카이레이더는 공대공 전투를 위해 만들어진 기종이 아니었으며 소련의 미그 17과 같은 신식 전투기와도 거리가 멀었다. The adversary, the MiG-17, was very small, agile, maneuverable, had cannons, two different cannons. 미그 17은 스카이레이더보다 10년이나 늦게 개발되어 1950년대에 등장한 1인 조종석 전투기였다. 'The 'Adversary' 'MiG-17 was very small, agile, maneuverable, had cannons, two different cannons. 미그 17은 스카이레이더보다 10년이나 늦게 개발되어 1950년대에 등장한 1인 조종석 전투기였다. 'The 'Adversary' 'MiG-17 was very small, agile, maneuverable, had cannons, two different cannons. I could see the two different sizes of tracers
제트 엔진 기반의 미그 17은 공중전에서 가장 중요한 속도와 상승률에서 월등한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무장체계는 공대공 전투를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미그 17의 37mm 기관포 한 발이면 스카이레이더는 순식간에 폭발할 것이다. 하지만 스카이레이더는 단 하나의 작은 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느린 프로펠러기였기 때문에 고속 제트기에 비해 선회율이 뛰어났다. 미그 17에게 꼬리를 잡힌 존슨은 어떻게든 적기를 따돌려야 했다. 스카이레이더들은 격렬하게 회피 기동을 시도했다. 선두기는 오른쪽으로 급선회했고 존슨과 요기 조종사 하트먼은 왼쪽으로 급선회했다. 군대가 갈라진 것이다. 존슨의 날개는 하이지 선회를 시도하면서 거의 수직으로 세워졌다. 비행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졌지만 스카이레이더는 이런 비행에도 대처가 가능한 기종이었다. 스카이레이더의 두껍고 넓은 날개는 미그의 후퇴익보다 더 큰 양력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존슨은 아주 느린 속도에서도 비행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미그는 이런 비행이 불가능했다. 존슨은 최대 성능으로 선호했다. 속도가 빠른 미그는 추월 직전에 상승하여 다시 접근하는 짧은 순간에만 교전이 가능했다. 존슨은 적기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적기는 사격을 할 수 없었다. He would pull inside of our turn, drop his nose and fire, but he couldn't hold it. And you'd see the tracers fall away. And then you'd relax a little, he'd pull harder, and he'd fire again. 적기는 몇 번의 시도 끝에 추격을 포기했다. 요기 조종사 하트먼이 사격을 시도했다. 하지만 적기는 아주 쉽게 빠져나갈 수 있었다. He roared by us and started to climb and went up to about 10,000 feet, then sat up there. 존슨과 하트먼은 지평선을 바라보며 다른 아군 파일럿들을 찾아보았다. I figured we'd better rejoin with our flight leader. You know, that was Navy doctrine. You never split the flight if you could help it. 이들은 나무 위를 날아 작은 언덕으로 질주했다. 존슨은 선두 분대를 발견했지만 상황이 좋지 않았다. 존슨과 하트먼은 이곳에 있었고 미그 17은 이곳에서 다른 스카이레이더를 격추하려고 준비 중이었다. 적기가 사격을 시작했다. 존슨은 아군을 구하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해야 했다. 존슨은 공대공 미사일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유일한 무기 기관포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We had a 90-degree deflection on him. I fired a very short burst. I knew I wasn't going to hit him, but I got his attention. 하지만 그때 미그가 오른쪽으로 급선회를 시도했다. He turned into us, head on. 존슨은 아군을 구했지만 이제 자신과 요기 조종사가 위험에 처했다. 미그는 시속 720km로 무섭게 돌진해왔다. 존슨은 방아쇠에 손가락을 얹었다. 지금까지 베트남전에서는 기관포 격추가 없었다. 미국의 승리로 역사에 기록될 것인가? 아니면 죽음으로 끝날 것인가? 1965년 6월 20일 A1 스카이레이더 파일럿 존슨과 하트먼은 적군의 최신 기종 미그 17과 정면 결투를 하게 되었다. 미그가 취할 수 있는 최고의 공격 방식은 수직으로 상승하여 속도를 얻고 강화하면서 사격을 가하는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미그는 정면으로 돌진해왔다. 두 대의 스카이레이더와 사격전을 펼치려는 것이다.
이제 잠시 후 서로가 마주치는 순간 산자와 죽은 자가 결정된다. On the Sky Raider, it was a real trigger. It pulled like a regular gun trigger on the stick. 아군의 탄환이 미그에 적중했다. He actually went between Charlie and me. And Charlie was pretty close to me. I thought I was going to hit him. I thought we were going to have a midair. It was close. I felt a thump as I went by him. I had a feeling that maybe the pilot was dead before he hit the ground. No attempt to eject. 스카이레이더가 불가능한 일을 해냈다. 두 대의 구식 피스톤 엔진 전투기가 기관포만으로 적군 제트기를 격추한 것이다. 이들은 정글에서 불타고 있는 적기의 잔해를 보았다. Right then, I got my radio back. And Greathouse said, "Are you two idiots still in there?" And he was out by the water by that time almost. And we said, "Yeah, we're still in here." He said, "Well, you got 10 unfriendlies coming your way." 존슨과 하트먼은 최단거리로 항모를 향해 비행했다. 이들은 이 역사적인 승리를 함께 나누게 될 것이다.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전투의 승패를 결정하던 시기에 이 스카이레이더 파일럿들은 초라한 기관포도 승패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해 보였다.